처음에 많이 놀라셨죠? 이 메이크업은 화일모 분들이 정말 많이 하는 방법들을 모아서 제가 직접 해본 건데요. 와, 이거 보세요. 비포 애프터 차이 보이시나요? 진짜 딴 사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차이가 나죠? 지금 이뻐지고 싶다고 병원 가서 시술 성형 할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1년 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메이크업 똥손이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모델하면서 얼마나 많은 메이크업을 받아보고 또 해봤겠어요. 오늘 제 경험을 담은 노하우를 꾹꾹 눌러 담아서 알려드릴 테니까 평소 화장만 하면 망쳤다? 지금 이런 느낌이 났다 하시는 분들은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네, 먼저 화알못들의 특징을 알려드리자면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실수들을 하시거든요. 첫 번째는 내 얼굴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그 중에서도 제품의 색이 그냥 예뻐서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제 얼굴에 무조건 다 어울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얼굴이 어떤 톤인지 그리고 무슨 색깔이 잘 어울리는지 확인을 하고 색을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인플루언서 분들이 사용해서 그냥 따라 사는 경우인데요. 유명한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이 잘 어울린다고 해서 저에게 잘 어울리는 게 아니잖아요. 제 얼굴에도 잘 어울릴 거라 생각해서 따라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술적으로 메이크업 실력이 부족한 경우예요. 먼저 눈썹 같은 경우에는 잘못 그리면 짱구 눈썹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제가 그걸 한번 따라해봤어요. 초보자분들이 눈썹을 짱구 눈썹으로 그리는 대부분의 이유가 메이크업 선생님한테 여쭤봤었는데 눈썹은 무조건 많이 그려봐야 된다라고 하셨었거든요. 경험이 부족해서 이런 실수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은 아이라이너인데요. 아이라이너로 앞트임을 바로 해버리면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그림같이 돼요. 제가 붓펜 아이라이너로 앞트임을 해봤는데 되게 부자연스럽죠. 그 다음은 블러셔인데요. 블러셔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살짝 광대가 있는 편인데 아래에 발랐거든요, 블러셔를. 근데 그렇게 되면 광대가 더 부각이 돼서 얼굴이 각져 보이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블러셔 같은 경우도 잘 알아보고 하셔야 돼요. 다음은 쉐딩입니다. 쉐딩은 자연스럽게 입체감을 살려야 하는데 내 얼굴의 입체감을 너무 살리고 싶어서 과하게 하는 경우는 그 화장처럼 될 수가 있어요. 딱 보면은 굉장히 부자연스럽지 않나요? 그리고 입술 같은 경우에는 자기 톤에 맞는 색을 사용해야 돼요. 얼굴 중에서 색이 많이 부각되는 곳이 입술이잖아요. 근데 그만큼 톤이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제가 쿨톤인데 아주 웜한 오렌지 톤의 입술을 발라버리면 굉장히 떠 보이겠죠? 화일모 분들한테는 자신의 톤을 알고 색을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꼭 끝까지 봐주셔야겠죠? 내가 뭘 잘못하고 있었는지 인지만 해줘도 벌써 반 이상은 온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자연스럽고 내 얼굴에 맞는 제가 평소에 하는 화장법을 알려드릴게요. 화장 전에 패드, 에센스, 그리고 수분크림 이렇게만 발라주는데 패드를 해주는 이유가 피부의 열감을 낮춰주기 위해서인데 피부의 열감이 왜 낮아야 하냐면 피부의 열이 높으면 땀도 나고 열이 나잖아요. 그래서 화장을 아무리 해도 잘 뜨고 피부에 화장이 잘 안 붙을 수가 있어요. 피부 온도 자체를 낮춰야 화장이랑 피부가 쫙 달라붙어서 아주 좋아요. 에센스랑 수분크림은 제가 건성이라서 무조건 수분을 채워줘야 되거든요. 가벼운 제형들로 사용을 합니다. 평소에 이 에센스를 쓰고요. 굉장히 수분감이 넘쳐요. 이것까지 발라준 상태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선크림을 발라주는데요. 전 선크림도 수분감 넘치는 제형을 사용해요. 세럼 선크림이라고 굉장히 로션 같은 제형인데 선크림이어서 아주 좋아요. 근데 다 쓴 것 같은데? 진짜 촉촉하죠? 그냥 촉촉함이 로션급이에요, 이거는. 진짜로. 그리고 크림이나 이런 선크림 같은 경우에는 유분기 많은 제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유분기 많은 제품들을 사용해버리면 미끌미끌거리면서 밀착이 안 되니까 화장이 잘 떠서 유분기 있는 제품보다는 수분감 넘치는 제품을 전 추천드립니다. 컨실러 아이크림 같은 건데 저는 이거를 프라이머처럼 사용하고 있어요. 다크서클 같은 거를 가리기 굉장히 좋아서 컨실러 하기 전에 이걸 발라주면 더 효과가 극대화되더라고요. 이것도 굉장히 촉촉합니다. 이거는 아주 귀여운 이런 것도 같이 왔어요. 저는 남은 걸로 살짝 여기 코 쪽도 해줘요. 진짜 아주 미세하게 보정이 됩니다. 생얼 메이크업 할 때 아주 좋아요. 꼭 안 해도 돼요, 이거는. 1차적으로 보정을 해주니까 컨실러 했을 때 효과가 더 커진다? 그래서 다크서클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한번 쟁여보는 거 추천드릴 것 같아요. 그
그 다음은 컨실러입니다. 이것도 거의 다 써가요. 루나 제품을 이걸 한 4번째 쓰나? 정착을 해가지고 저는 이 컨실러를 굉장히 추천해요. 먼저 다크서클 쪽 잡티들 위에 살짝 해주고 원하는 대로 약간 그림을 막 그려줍니다. 나름 의미가 있어요. 다크서클 가리고 여기 콧대 약간 밝혀주고 이런 느낌? 근데 피부 화장할 때는 무조건 얇은 게 중요해요. 두껍게 올려버리면 무조건 무너지고 화장이 엄청 잘 떠요. 피부가 숨을 못 쉬니까 더 건조해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피부뿐만 아니라 메이크업 자체는 레이어를 한 층 한 층 쌓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피부만 해도 가면 쓴 것 마냥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화장 초반에 바세린이나 립밤을 입술에 먼저 올려주고 입술 마지막에 할 때 촉촉한 상태로 입술 바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메이크업 초반에 무조건 립밤을 입술에 발라주세요. 근데 그 다음은 이제 파운데이션을 할 겁니다. 손에 이렇게 덜어주시고요. 진짜 조금씩 해야 돼요. 여기 끝부분에 골고루 묻혀주세요. 볼 쪽에 그리고 코 쪽에 모공이 좀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쓸면서 막아주는 거예요. 살짝 커버업을 이렇게 쓸면서 해주거든요. 좀 이렇게 다 발랐다 하면은 좀 고정시켜주고 두드리면서 만약에 모든 면을 이렇게 바르면은 너무 두껍게 올라가요. 물론 화장은 금방 끝나겠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화장이 많이 뜨고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레이어 쌓듯이 한 겹 한 겹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도 모공이 좀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좀 쓸듯이 하고 보자. 그리고 여기 콧 볼 쪽은 가장 마지막에 남은 잔량으로 쓸어줄 거예요. 여자분들 아시겠지만 콧볼이 굉장히 잘 떠요. 파운데이션이 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서 가장 소량으로 해주셔야 나중에 안 떠요. 그리고 바를 때 최대한 눈 쪽은 안 바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유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따가 섀도우를 바를 때 유지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이렇게 허옇게 칠해놨으니까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제 얼굴을 보기 싫어서 먼저 윤곽을 잡아줘요. 원래 윤곽은 좀 마무리에 하시는데 그냥 제 얼굴을 좀 이렇게 빨리 괜찮게 만들고 싶어서 미리 해줍니다. 이거는 나중에 하이라이터 할 때 같이 하셔도 괜찮아요. 이거는 굉장히 저렴한 제품이에요. 근데 이렇게 쿨톤과 웜톤이 둘 다 있어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브러쉬로 하는 메이크업들은 무조건 털어줘야 돼요. 이렇게 바르고 여기 가루가 묻어있잖아요? 그걸 무조건 털어줘야 이게 나오거든요? 살짝. 그냥 올리면 뭉쳐요. 그러니까 엄청 진하게 올라가요. 이거는 방법이 다 다른데 콧볼 있잖아요. 여기를 V자로 이렇게 그려줘요. 왜냐면 코가 날렵해 보여야 되니까. 그리고 전 코가 좀 짧아 보이고 싶어서 그냥 한 번 여기를 쓸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중간 부분은 저는 거의 안 칠하거든요. 여기랑 이 라인이랑 여기만 해줘요. 눈썹 밑에 좀 칠해주고 너무 여기다 하지 않고 좀 이렇게 둥글게 칠해줘서 입체감을 좀 주고요. 나 쉐딩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과하게 하면은 아까 같은 얼굴이 될 수 있고요. 이것도 좀 레이어를 쌓아가면서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털어주라고 한 것도 얇게 하기 위해서 한 건데 털지 않고 너무 많이 바른 상태로 해버리면 그림처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무조건 털어주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은 걸로 그냥 한번 이렇게 쓸어주는 정도? 저는 여기에 더 이렇게 묻혀서 하진 않아요. 근데 코는 또 짧아 보이고 싶으니까 이 아래쪽은 또 이렇게 몇 번 해주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턱 쉐딩은 촬영 때만 하거든요. 약간 촬영이 있을 때 사진이 평면적이니까 2D니까 좀 입체적으로 보이기 싶어서 여기 턱 라인을 만들어주는데 일상 화장할 땐 사실 거의 안 하긴 해요. 해도 그냥 한번 이렇게 쓸어주는 정도만? 원래 여기가 조금 라인 있는 편이어서 재수없게 느껴지실 수 있으려나? 어떡해. 아, 그리고 여기서 좀 주의할 점이 여기 볼까지 와도 볼살 없으신 분들은 좀 위험합니다. 제가 볼살이 없고 광대가 조금 있어서 여기까지 하면은 패여 보여요. 그래서 최대한 여기 끝쪽으로만 해주고 자신의 얼굴 형태를 잘 모르시고 얼굴을 그냥 작게 만들고 싶어서 바르게 되면은 볼이 패이는 현상이라든지 그리고 너무 진해져 버리는 현상이라든지 생길 수가 있어서 이 부분만 좀 주의해서 쉐딩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눈썹을 그려줄 건데요. 대망의 눈썹.
굉장히 얇은 제품을 사용하고 제가 눈썹이 약간 그레이랑 블랙 사이여가지고 그레이를 사용해요. 제가 브라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린 부분은 브라운이 되고 제 눈썹은 검정색이라서 투톤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레이로 사버렸습니다. 굉장히 얇아요, 이렇게. 근데 얇은 걸로 해야 한 올 한 올 그리기가 쉬워가지고 저는 얇은 걸로 구매했어요. 너무 두꺼운 걸로 하게 되면은 짱구 눈썹이 더 쉽게 되는 느낌이었어가지고 이걸로 정착을 했어요. 앞에를 너무 진하게 그리면 안 돼요. 앞에를 너무 진하게 그리고 블렌딩도 안 해버리면 직사각형처럼 김처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까 화알못 화장했을 때 김처럼 됐거든요, 눈썹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서 자연스럽게 한 올 한 올 그리셔야 됩니다. 사실 저도 눈썹을 잘 못 그려서 한 올 한 올 결 따라서 그려주다가 저 눈썹 여기 많은 부분은 살짝 빈 곳만 채워주고 라인을 이렇게 만들어줘요, 끝에를 뾰족하게. 그리고 제가 눈썹이 원래 진한 편인데 그게 되게 고민이거든요. 제가 최근에 메이크업을 받았는데 혹시 눈썹을 좀 연해 보이게 하려면 탈색을 해야 되냐 하니까 마스카라처럼 생긴 건데 눈썹 브로우인가 봐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눈썹에 발랐더니 되게 연해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색깔이 약간 베이지 색깔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사람도 유해 보이고 좀 자연스러운 화장처럼 보였어요. 안 강해 보이고. 저도 이거 촬영 끝나면은 한번 구매해보려고 합니다. 에스쁘아 제품이었다. 에스쁘아 제품. 브로우 카라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아마. 앞에 지금 선이 있잖아요.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풀어주고 이렇게 앞에 경계를 좀 없애줘야 자연스럽게 돼요. 그냥 이거는 팁인데요. 눈썹 정리하는 가위거든요. 올리브영에서 파니까 한번 숱이 많으신 분들은 정리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빗으로 이렇게 쓸어서 자르면 돼요. 많이 잘라버리면 여기 눈썹 사이에서 두동강 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제 눈썹 끝까지 올리고 나서 자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인 눈을 만들어주는 시간이에요. 요즘 제가 많이 쓰는 제품은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색상이 굉장히 많고 하나도 거를 타선이 없어요. 다 예쁘고 그리고 펄이 굉장히 다 예뻐요. 아까 제가 눈 주변에 파운데이션 바르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좀 유분기가 있으면은 아이섀도우가 잘 유지가 안 돼가지고 그런 건데 더 유지가 잘 되고 싶다 하면은 프라이머를 눈 주위에 바르거나 파우더를 눈두덩이에 발라서 좀 매트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완전 맨들맨들해지거든요. 가장 연한 컬러부터 해요. 핑크 계열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저는 쿨톤이에요. 그래서 쿨톤 팔레트밖에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털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털고 아까 화알못 화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레이어링을 하지 않았고 바로 진한 컬러를 사용했어요. 연한 컬러를 먼저 쌓고 그 위에 그라데이션을 만들듯이 만들어 가야 돼서 무조건 화장은 얇게 차근차근 쌓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경계만 없게 잘 풀어주면서 바르면 돼요. 눈 아래 위에 다하게 막 발라줍니다. 다음으로 진한 컬러들을 발라주는데요. 저는 핑크핑크한 컬러들은 눈꼬리 쪽에만 바르는 것 같아요. 좀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을 많이 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쓰고 싶은 색 다 쓰면 돼요. 이거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님도 이렇게 써야지 이거 써야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보이는 색들 쓰시거든요. 내가 지금 쓰고 싶은 색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자기가 쓰고 싶은 색 잘 풀어서만 쓰시면 돼요. 일단 진한 컬러들 들어가기 전에 아이라이너를 먼저 그려줘요. 근데 아이라이너를 그리려면 일단 미리 라인을 좀 따놓거든요. 아이브로우 아니면 아이섀도우로 미리 따놓는데 오늘은 이 아까 썼던 아이브로우로 라인을 먼저 따줄게요. 라인을 먼저 따는 이유는 미리 따놓으면 그 위에 붓펜 아이라이너로 그렸을 때 그 라인대로 그리면 되잖아요. 실패할 확률이 적어져요. 도안을 그리듯이. 제 눈 매 따라서 제가 이렇게 라인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렸거든요. 이렇게 먼저 따주고 아이라이너 그리고 섀도우 진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아이라이너 또 그려요. 근데 이제 아이라이너를 그려볼 건데 저도 화장을 처음 할 때는 그릴 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라인을 어디에 그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양 조절이 잘 안 돼서 너무 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붓펜을 쓰실 거면 많이 써보셔야 돼요. 먼저 펜슬 타입을 좀 사용해 보시고 그 다음에 좀 익숙해지면은 붓펜 타입을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거는 키스미 제품. 이거는 메이블린 제품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 다 색이 다 애매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 쓰다가 안 나오면 이거 쓰고 안 나오면 이거 쓰고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점막을 채워줍니다. 근데 점막은 초보자분들이 채우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저도 어렵거든요.
저도 잘못하다가 눈을 찌른 적도 있고 눈 안에 바른 적도 있고 렌즈에 바른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점막도 펜슬로 먼저 연습하시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점막 채우고 그다음에 라인을 빼줍니다. 이제는 진한 컬러들을 써줄 거예요. 아이섀도우 진한 컬러들. 보통 이 윈라인이랑 브라운 컬러를 써주는데요. 아이라인부터 좀 시작되는 그라데이션을 그려주는 거죠. 그래야 좀 아이라이너가 안 떠 보이고 자연스럽게 앞트임 쪽도 어두운 컬러로 채워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앞트임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아이라이너로 앞트임 할 때 부자연스러울 수 있다 했잖아요. 아이라이너 말고 아이섀도우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중간중간 손으로 써가면서 이렇게 블렌딩도 해주거든요. 손이 최고의 도구라고 하잖아요. 약간 눈에서 화장의 완성도 차이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샵에서 마무리된 거 보면은 눈이 진짜 깔끔해요. 물론 저는 오늘 그렇게까지 못하겠지만 언더에도 살짝 립 트임도 해주고요. 여기 안에도 살짝 칠해줘요. 그러면 좀 트이는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애교살을 웃어서 만약에 애교살을 너무 진하게 과하게 그리시면은 인위적으로 보일 수 있어가지고 연하게 그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애교살을 좀 밝혀줄 거예요. 화이트 컬러가 굉장히 발색이 좋거든요. 애교살 부분을 여기를 밝혀주면은 여기 아까 그려놓은 그림자는 어둡고 여기는 밝으니까 애교살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느꼈을 때는 이렇게 하얗게 해주면은 다크서클 커버도 되는 것 같아요. 아이섀도우 마지막으로 펄을 넣어줘요. 근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펄이 이거거든요. 이게 진짜 차르르르 이렇게 펄이 생겨서 눈두덩이에 이렇게 그냥 근데 눈이 안 끝났습니다. 근데 마스카라를 해야 되거든요. 뷰러, 마스카라, 트위저가 필요한데요. 이렇게 라운드로 찝어서 올려야 되는데 너무 세게 하면은 꺾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좀 유의해 주셔야 되고 최대한 뿌리 쪽을 잡고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올라갔습니다. 뿌리 쪽을 좀 잘 잡아주셔야 잘 올라가요. 눈 찝히지 않게 조심하기. 진짜 굉장히 아프거든요. 눈물 나요, 진짜로 찝히면. 내 눈에 잘 맞는 뷰러를 좀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색 있는 마스카라 하기 전에 투명 마스카라로 발라주고 찝어준 다음에 마무리로 이걸 하는 게 제일 깔끔하거든요. 왜냐하면 투명 마스카라 같은 경우에는 색이 없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묽어요, 투명 마스카라가. 속눈썹이 젖으면서 더 잘 이렇게 모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좀 꾸덕하니까 더 잘 떡지고 그 떡지는 게 너무 티나고 이래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투명 마스카라를 못 구해가지고 그냥 마스카라로 해볼게요. 이건 지그재그로 이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근데 마스카라를 하냐 안 하느냐 차이도 굉장히 커가지고 아까 제가 마스카라 안 했거든요? 되게 눈이 밋밋할 거예요. 속눈썹이 없으니까 화려함도 없고 좀 밋밋할 텐데 그게 더 잘 어울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일단 속눈썹을 무조건 살려줘야 돼가지고 속눈썹이 엄청 중요합니다. 어떻게 트위저로 찝냐 이거를 사용해서 그리고 물티슈가 꼭 필요해요. 이걸 계속 닦아내야 되거든요. 여기에 찝찝을 해요. 이렇게 한 올 한 올을 모아주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거를 어차피 잘 못해서 그냥 속눈썹 정리해준다는 느낌으로만 하고 과하게 모으진 않아요. 과하게 해버리면 오히려 떡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름 트위저로 열심히 집어봤거든요. 네, 모으는 걸 아예 생략해도 돼요. 그냥 뷰러만 하고 바로 그냥 마스카라 바르고 끝내도 돼요. 블러셔를 해볼 건데요. 먼저 블러셔를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블러셔를 부위별로 어떻게 바르냐에 따라 얼굴이 좀 달라져요. 조금 얼굴이 짧아 보이고 싶다 하면 좀 가로 위주로 그릴 수도 있고 만약에 광대를 좀 죽이고 싶다 하면은 여기 좀 광대 안쪽으로만 그리는 방법도 있어요. 이 블러셔 바르는 방법이 예뻐 보여서 발랐는데 내 얼굴에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얼굴형을 알고 한번 유튜브 이런 데 검색해서 보면은 다양한 방법이 나올 거예요. 알아보고 부위별로 해본 다음에 이게 제일 잘 어울리네 하고 메이크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블러셔를 3종류를 써요. 이게 조금 연한 컬러고 이게 조금 진해요. 제일 연한 컬러부터 발라줄 건데요. 이거는 좀 중요한 게 이렇게 골고루 발라주고요. 털어줘야 돼요.
저는 광대가 있는 편이어서 광대 안쪽으로만 그리고 저는 눈 밑에 그리는 걸 좋아해요, 그냥 제가. 눈 아래부터 한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는 것 같아요. 근데 블러셔는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입체적으로 더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 컬러로 과하면은 기포처럼 될 수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그리고 만약 너무 진하다 싶으면은 이렇게 중간중간 쿠션으로 수정해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릴바레 거 하이라이터에서 펄이 들어있어요. 그냥 여기 살짝 광대 쪽에 광을 주기 위해서 살짝 이렇게 쓸어줍니다. 여기가 바른 곳, 안 바른 곳인데요. 이렇게 봤을 때는 뭔가 생기가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허옇잖아요. 굉장히 그 퀄리티가 달라져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블러셔를 코에 바르는 게 유행이거든요. 여기 코 끝 쪽에 살짝만 이렇게 해주면은 겨울에 추울 때 코끝이랑 볼이 좀 빨개지잖아요. 그냥 그런 느낌을 좀 만드는 것 같아요. 코끝이 좀 짧아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턱이 좀 긴 분들이시면은 턱 끝쪽에도 발라도 괜찮아요. 그럼 턱이 좀 짧아 보일 수 있어요. 화이트 아이섀도우 같은 것도 이렇게 코끝에 발라주시면 여기 코끝이 높아 보여요. 조금 입체감을 더 살리고 싶으시면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입술입니다. 일단은 제가 아까 바세린을 발라뒀었으니까 물티슈로 지워줄게요. 바세린을 발라두면은 입술 각질이 조금 뿌르면서 물티슈 이렇게 할 때 좀 없어져요. 각질이 있는 상태로 입술을 바르면 엄청 갈라지면서 엄청 건조해지고 그게 다 보여요. 무조건 입술을 예쁘게 바르시려면 촉촉한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립 텐슬이에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오버립을 하는데요. 근데 저는 너무 강한 거 안 좋아해서 매운 거 먹으면 입술 주변에 이렇게 빨갛게 올라오잖아요. 그것처럼 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너무 과하게 하면 아따만 맛처럼 될 수 있으니까 유의해서 적당히 해주셔야 돼요. 본인 입술색이랑 비슷한 컬러를 골라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좀 다른 색으로 해봤는데 제 입술 라인만 보여요. 그럼 너무 웃기거든요? 차이는 별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많이 연해요. 저도 급할 때는 그냥 틴트 하나만 바르는데 중요한 날에는 2개를 레이어링 하는 것 같아요. 생기 돋구는 느낌으로 입술 발라주시고요. 이걸로 살짝 가운데 부분만 채워줍니다. 만약에 색이 너무 안 어울리는 컬러를 바르면 이미 열심히 해놓은 화장을 입술이 망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글로시한 립을 좋아해서 이 제품을 사용하는데요. 이거 원래 핑크색이 아니라 투명색인데 제가 틴트 위에 바르다 보니까 이게 핑크색이 된 거예요. 물광을 좋아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화장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에 여러분들이 더 예뻐질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